안녕하십니까. 뉴스 처음에 오근수입니다. 엊그저께 공주 신관동에서 터미널 앞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는 걸 저도 어제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TV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주시의 어떤 다른 쪽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좀 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사고는 무면허인, 면허가 있을 수 없는 나이죠. 만으로 16세.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일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이 친구 아버님의 면허를 도용해서 렌트라고 하는데 아마 공유 플랫폼의 어떤 차량을 렌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령 대천 해수욕장을 갔다가 세종도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신관동 버스 종합 터미널 앞에서 25살 젊은 대학생 청년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그 둘도 운전석에 이제 타 있는 운전자와 옆에 동승하고 있던 청소년 둘도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BS나 SBS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영상을 보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쭉 그 촉법소년이 돼서 촉법소년이 운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차량 절도를 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촉법소년의 어떤 처벌 등에 관한 이야기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뭐 사고 중에 하나일 뿐이고 뭐 언제나 사고가 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아무런 죄가 없는 꽃다운 나이에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그 당연한 것도 다르게 생각하시는 일부 분들이 계셔서 그 당연한 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25살 청년은 공주의 부모님을 뵈러 왔다가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에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굉장히 짧은 뭐 여기까지가 단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호를 꼭 지켜라. 뛰어다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호등 횡단보도의 빨간불, 파란불을 지키고 건너야 될 때 꼭 건너고 헌데 차가 무작정 와서 지나가는 행인을 치는 사례에 대해서 그러면 보행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참 어제 가만히 고민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교육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사람은 땅만 쳐다보지 말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작 아이에게 세상 차들의 눈치를 꼭 봐야 된다, 그런 얘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음주운전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됐죠. 벌금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도로들의 운행 속도나 제한 속도가 굉장히 낮아졌고 스쿨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공유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될 것 같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물론 저도 어린 시절을 지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린 시절을 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한정된 정보와 그 한정된 생활권 안에서 살아가던 우리와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걸어가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많은 정보를 거르지 않고 저장하고 있는 지금 현재 청소년들과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부 청소년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대부분 모든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어른들에게, 기성세대에게 안 좋은 눈총을 받고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일부 청소년들의 그런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건 너무 강하지도 않은, 또 너무 지금처럼 있으나 마나 하지도 않은 적정한 처벌의 단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청소년기에 잘못을 하면 그것을 다시 어떤 미래 보장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촉법소년법을 운영하는 그 취지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그래야 한 번 더 기회는 줄 수 있도록 하되, 근본적으로 사회적 양심의 기준, 어떤 처벌의 기준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어떻게, 이제 청소년들이 얘기해요. 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 촉법소년인데 그냥 집에 가도 되고, 또 부모님 오거나 선생님이 오면 집에 보내줄 거면서 왜 잡아요? 시간 아깝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꽤 나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바탕으로 거기에 과장된 소스를 넣어서 좀 더 자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취재를 했고, 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본으로 영화나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입김이나 의견이 작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 내후년 총선을 준비하시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점점 부각되고, 앞으로도 이 이슈는 사그라들지 않고 꾸준히 처리되지 않는 한 이슈가 될 겁니다.
이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속 시원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 사람이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그 자녀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사고를 치는 쪽이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청소년들의 양심의 기준을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안타까운 청년의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움직인다면 반드시 좋은 법안이 마련되고 또 공론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다보면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시대에 맞는 좋은 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식이 예쁘고 우리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예쁘다고 오냐오냐만 하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법의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기도 해야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체험 오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